맞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부모님들을 위한, 선생님들을 위한 정말 사랑 가득, 행복 가득한 달이 바로 5월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오늘은요, 특별히 이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바로 임산부들을 위한 특별한 여행 떠나보시죠. 행복한 엄마, 건강한 태아를 위한 특별한 축제가 국립횡성숲체온에서 열렸는데요. 어떤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예, 숲태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예, 숲태교는 예, 뭐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 산모의 건강, 정신 건강, 육체적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네. 그다음에 뱃속에 있는 태아한테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대상자들이 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치유의 숲에서 이 숲태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이 많으셔서 못 오시는 것 같아서 지역 주민들이랑 그다음에 인부들이랑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숲태교 페스티벌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숲태교 여행, 그 첫 번째는 바로 잠시 후 숲태교 효과에 대해서 강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숲태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숲이 사람에게 이롭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이 숲의 장점을 살린 숲태교가 태아의 발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효과에 대해 함께 나누는 중입니다. 선생님, 태교라는 건 저도 들어봤는데요. 숲태교는 처음 접해봐요. 어떤 거예요? 네, 그 태교의 기본 원리를 숲이라는 자연환경 속에서 느끼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숲이 갖고 있는 태교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있어요. 태아들이 한 5개월, 6개월 되면 오감이 다 발달을 하거든요. 그 발달되어진 오감은 그때 되면 뇌기능도 발달을 하기 때문에 느꼈던 것들을 그대로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숲이라는 환경 속에는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환경이 숲입니다. 평소에 하던 태교를 숲이라는 자연환경 속에서 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숲의 맑은 공기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데요. 자연 항균 물질들이 임산부들의 면역력과 건강을 증진시켜준다고 해요. 어머님, 아버님, 혹시 좋은 막둥이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좀 오바고요. 네. 우리 며느리가 있어가지고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기도 했고요. 네. 또 저희 둘이 재능 기부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한 3시쯤 행사가 있어서 들렸어요. 행복한 가족을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한 축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태교, 행복한 출산을 준비해 보는데요. 그 첫 번째는 태명 목걸이 만들기. 지금 아이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갓난인데 지금 둘째 계획으로 오신 거예요? 네, 계획은 있어요. 계획은 있는데 생각만 하고 있고 이거 보고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여기 임산부의 건강에 좋은 먹을거리가 정말 많이 판다고 해요. 한번 둘러볼게요. 잘 먹고 잘 낳기 위한 태교 음식. 건강한 음식에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먹을거리만한 게 없을 텐데요. 근데 이거는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이게 금귤을 이제 전과로 만든 거래요. 달콤 상큼해요. 간식 걱정 많이 하시죠? 이 청정 토마토 잼만 있으면 모든 재료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토마토 잼은 처음이에요. 딸기잼이 너무 달아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토마토 잼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딱 먹자마자 건강한 단맛? 그런 게 느껴져요. 우와, 이게 바로 꽃차예요. 봄날에 마시기 좋은 꽃차. 꽃차의 효능은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네, 숲태교 페스티벌에 네. 참여하셨어요. 네. 우리 인부들에게 추천해줄 차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쌍화차를 저희가 했는데 네. 임신 초기에는 좀 힘드시고 6개월 이상 되시면은 네. 이제 감기 오실 때 다른 약 못 드시니까 제가 만든 이게 우림이 바로 되는 쌍화차를 제가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약 못 드시는 임산부들 네.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해드리고 싶고 네. 뭐 구절초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유명한
그 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것도 있고요. 건강한 출산을 위한다고 하면은 일단 마음이 긍정적 마인드. 그리고 뭘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항상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네. 내 뱃속의 아이가 정말 내 행복이다 하면은 정말 행복하게. 무조건 정말 건강한 그거 복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정상적인 임부는, 그러니까 임산부는 전체 임신 기간 중, 그러니까 만삭 출산 전까지 평균 6kg 정도의 체중이 증가한다. 맞으면 임산부들을 위한 퀴즈. 평소 쉽게 생각했던 정보들이 막상 퀴즈를 통해 풀려니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6kg보다 작거나 6kg보다 더 많이 증가할 것 같다 하시면 X. 6kg 정도 체중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6kg 정도면 O. 아니다. 6kg보다 크거나 6kg보다 작으면 X. 3초시간 그냥 3초시간에서. 어머니 확실하세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중대한 실수를 한 것 같군요. 12.5kg 정도가 그래서 X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집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늘어가지고. 보통 이제 출산 후에 미역국을 먹죠. 미역국을 먹는 이유는 모유 수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 O. 아니다, 그 외에 다른 것 때문이다 하면 X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맞춰보세요. 자, 3, 2, 1 정답은 역시 X입니다. 미역국을 먹는 이유는 역시 산모의 피를 빠르게 좋은 피로 바꾸기 위해서 미역을 먹는다고 합니다. 아는 만큼 더욱 즐겁고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겠죠? 뭐 오늘 퀴즈 같은 경우도 임신 기간이면 모르는 게 많잖아요. 다들 처음이니까. 근데 이렇게 미리 뭐 이슬이 비치면 병원을 가야 된다던가 이런 거는 사전에 미리 알게 되면은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행복한 엄마, 건강한 태아를 위한 시간. 숲에서 즐기는 진정한 힐링으로 임신과 출산의 기쁨을 함께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해서 태교 페스티벌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말 건강한 태교로 행복한 출산하시기 바랍니다.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방치해뒀던 예금 대출은 물론 약관도 모른 채 가입했던 보험까지 싹 재정비하게 만드는 재정관리 팁 지금 시작할게요. 지금까지 이런 안보험을 경견수명 100세 시대가 코앞인 요즘 없으면 불안한 것 1순위 바로 보험이겠죠. 남들 다들이 들긴 들었는데 내 보험 어떻게 정확히 파악들은 하고 계세요? 건강보험하고 운전자 보험 들고 있어요. 금액은 한 5만 원 정도 나가고 보장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죠. 뭐 약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도 뭐 종류가 많으니까 체크만 할 뿐이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큰일이네요. 내 보험 점검이 시급합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아우 글씨도 왜 이렇게 조금해서 보이지도 않네. 5대 암액 이것도 뭐야? 각종 검사? 아우 이러니까 보험료가 비싸지지. 아니 뭐 이런 거 말고요. 딱 심플하게 내가 받고 싶은 보장만 받게 해주는 그런 보험 어디 없을까요? 미니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월 10만 원대, 20만 원대 보험료가 부담되시는 분들이 보험회사에서 적게는 몇백 원, 많아봐야 몇천 원 이렇게 소액으로 나오는 소액 단기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층간소음을 보장해드리는 층간소음보험, 그리고 겨울에 스키장에 갔을 때 내가 스키를 타다가 다쳤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스키보험, 어떠한 이벤트성이 있을 때 그럴 때에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니보험에 가입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보장의 기간이나 보장의 범위에 대한 부분이 협소하기 때문에 가입하실 때 일반 보험과 적절하게 비교를 해서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험 가입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종류는 왜 이리 많고 보장은 또 왜 이리 복잡한지. 주변에서 추천하는 보험 죄다 들자면 월급을 통째로 갖다 줘도 모자랄 지경. 막막하대 못해 답답한데요. 보험 선택하기 어려우시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똑주부가 묻는다 첫 번째. 가족 구성원이 많을 때 가장 우선되어야 할 보험은 뭘까요? 가족 구성원 중에서 그래도 최우선시 이렇게 보험을 들어야 되는 이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누구부터 이렇게 순위를 매기면 좋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집안의 경제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장분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라고 하면은 남은 이제 배우자분이나 자녀분들이 생활을 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가장한테 절반 이상 가입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배우자와 자녀분들 보험으로 나눠가지고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아이에 관한 그 보험 관심들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그렇죠. 아이한테 꼭 필요한 어린이 보장, 그리고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해, 화상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얘기겠죠. 그런 거 위주로 세팅을 해주시고 아이가 성장해 나가면서 성인이나 그 이상, 20살 이상을 갔을 때 그때 이제 좀 더 탄탄한 성인보험 위주로 세팅을 해주시면 어떨까. 아이 보험까지 어느 수준으로 들어놓을 필요는 없단 얘기.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비보험부터 살펴볼까요? 똑주부가 묻는다 두 번째. 실비보험 많이 들면 들수록 좋은 거 맞나요? 생명보험은 쉬운 대표적으로 암보험이거든요. 암보험 같은 경우는 2개, 3개, 5개, 10개를 가입해도 내가 암에 걸리게 되면은 진단비 및 수술비 및 입원비가 나옵니다. 하지만 실손형보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실비겠죠. 실비는 내가 병원에 갔을 때 치료비에 비례해서 보장해드리는 보험이다 보니까 2개 내지 3개를 가입할 수 없을 뿐더러 1개만 가입하셔도 충분히 그곳에서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험이 하나든 2개든 보상받는 금액은 똑같단 얘기. 내 보험은 어떤지 잘 살펴봐야겠더라고요. 환자를 동원해 마지막으로 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알려드립니다. 인적 사항의 병원 기록까지 내 모든 걸 다 내줘야 하는 보험 가입. 나도 모르게 금융사고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선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요. 이 노후 생활의 중요한 자산 운영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보험 전문 자산 관리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할 때에는 그 보험 상품의 그 회사에 관해서 연역과 또 그 회사의 신뢰성이나 안정성에 관해서도 잘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업무 시간에 맞춰서 왔네. 아유, 이놈의 대출 빨리 갚아버려야지 속이 시원하지. 몇 년째? 벌써 10년째 내가 여기에 묶여 있어요, 여기에. 이 과장, 김 과장도 나보다 덜 낸다는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대출 이자가 비싼 거야? 아니요, 이거 좀 줄일 방법 좀 없을까요? 네? 대출금리가 높으신 분들을 위해서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요구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출받은 고객님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변동이 있는 경우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히 가계대출인 경우에는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리고 현재 연소득이 20% 이상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그리고 동일 직장 내에서 직위가 상승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개선되거나 부채가 개선되는 경우, 당행 우수고객으로 선정되는 경우,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유가 하나 이상 해당이 되시면 해당 영업점으로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대출에 비해 이용이 쉬워 금리 생각 안 하고 막 쓰게 되는 대출도 있습니다. 바로 마이너스 통장인데요. 높디 높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 아직도 은행이 내라는 대로 아낌없이 퍼주고 계신가요? 똑주부가 묻는다 세 번째,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 있다고요? 은행은 주거래를 유도하기 때문에 은행을 많이 거래하실수록 금리 우대가 되는데요. 급여이체를 하신다거나, 그다음에 보험료나 통신요금을 자동이체를 많이 해주신다거나, 그다음에 신용카드 쓰시고 계시잖아요. 해당 은행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셔서 많이 사용하실수록 금리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해당 은행에 계좌이체를 걸어두거나 카드 실적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대출 이자가 낮아진다는 놀라운 사실. 이렇게 대출 금리 낮추는 방법이 있다면 예금 금리를 높이는 비법도 있을 법한데요. 눈이 번쩍 뜨이는 소식이에요. 같은 돈을 넣어도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상품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게 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원화로 정기예금을 하는 것보다 외화로 바꿔서 정기예금을 하면 0.75% 더 금리 우대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주가 지수에 연동된 상품이 있는데요. 그런 상품을 받으시면 정기예금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의 우대 금리를 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은행 창구를 직접 오시는 것보다는 인터넷이나 스마트 뱅킹으로 비대면 거래로 받으시면 추가로 우대금리를 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여기요 여기. 아이고 그냥 은행을 몇 군데나 다녔나 몰라. 아니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영감이 뭐시기 은행에 뭐 얼마를 넣어놨다는 얘기는 내 들었는데 장례 치르고 뭐 어쩌고 하는 사이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생각도 안 나고 말이에요. 그 우리 영감 거예요. 여기 있는 돈이 뭐 있나 모르겠네. 뭐 들은 게 좀 있어요? 이런 잠자는 돈을 일일이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하실 필요 없이 저희 통합지원센터에 오시면 한 번에 조회하고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기 때문에 저희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아니면 그 검색창에 휴면예금 찾아줌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생활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여기선 대출이나 복지, 취업 같은 문제를 상담해주는 건 물론이고요. 저소득층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 혜택을 지원해주기도 한데요. 대체 어떤 혜택일지 궁금하시죠? 아유 말이죠. 제가 듣고도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어서 아니 내 저축에 나라가 이자를 얹어준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왔어요. 이 말이 맞아요? 똑주부가 묻는다 네 번째, 내 저축에 나라가 이자를 얹어준다고요? 네, 미소드림 적금이라는 상품인데요. 미소금융을 대출 받으시거나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요. 현재 성실하게 생활 중이시고 일정 소득 이하이신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입자가 은행에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게 되면 만기 시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그 만기 이자만큼의 이자를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 혜택 아닌가요? 이 밖에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방법이나 전세자금, 창업자금 대출 상담 등등등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분명 내게 맞는 재정관리 팁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서민금융 지원을 받고 성실하게 생활하신 분이시거나 중소기업 취업에 성공하신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에 오시면 저희가 그런 대출을 지원받으실 수 있게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네요. 오늘 전해드린 정보 꼭 기억해 두셨다가 재정관리 꼼꼼하게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승철입니다. 자, 오늘의 미션 문제를 풀러간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대학가인데요. 이게 보시면 무슨 토익 학원, 일본 학원이 있는데 저 학원은 연관이 없는 곳입니다만 어쨌든 그 문제를 풀러간다. 뭔가 좀 불안하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 불안한 마음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문제를 푼다 라고 왔는데 야 진짜 정말 다들 기어오르는구나. 기어오르는 거하고 저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이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깜빡 속아서 온 이곳. 시작부터 대롱대롱 바로 실내 암벽장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를 푼다는 용어를 들었어요. 네. 이게 무슨 관련이 있길래 문제를 푼다는 거는 이제 벽에 부착된 홀드, 지정된 홀드만 이용해서 등반을 진행하는 걸 문제를 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이 문제를 누가 풀 것인가는 그게 문제입니다만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문제는 뭐 오늘 제가 한번 시범 한번 보여드리고요. 네네네네. 리포터분도 한번 같이 해보는 걸로 해가지고. 왜 이러실까요? 문제는 혼자 푸셔야죠. 저는 답안지만 제출할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시니까 편한 거를 신으셔도 되거든요. 구조가 이쪽하고는 안 맞아요,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은 나도 웃긴다, 솔직히. 야, 내 몸이지만 참 구조는 아닌 것 같아. 지금 제가 한번 간단하게만 시범 한 번만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홀드가 있죠? 지금은 그냥 자유등반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잡고 싶은 홀드 마음대로 다 잡고 밟고 싶은 홀드 마음대로 다 잡고 싶은 게 없고 밟고 싶은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안 돼요. 등반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잡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잡고
입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뒤지시면서 우측으로 그냥 그걸 쭉 한번 나아가세요. 아하. 이걸 잡고 이제 일단 야심차게 나서 봤습니다만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손잡이가 여기 잡으시고 마음대로 뛰시고 이제 우측으로 한번 쭉 가볼게요. 잡으시고. 아 부끄러워요. 예. 쉽지 않아요. 다시 떨어지신 데부터 편한 것만 잡으시면 돼요. 다시 보시면서 또 잡기 좋은 홀드 보시고 바로 옮길 때 보시고 그렇죠. 계속 시선 처리하세요. 열정 넘치는 강의의 절반은 성공. 손 따라가시면 다시 또 바로 옮기시고 차분하게 계속 한번 가보실 거예요. 못 가겠다. 야, 근데 잘하더라. 눈치 좀 봐. 너 얘기해라. 너 이놈 자식! 한 번 더 하는데. 너 한 번 해봐요. 너 한 번. 배우고 싶어. 자유분만 옆으로만 한번 쭉 가볼게요. 옆으로만 쭉. 그냥 자유분만 쭉. 스파이더맨. 아, 좋습니다. 오. 아, 이거 주말에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내지 않고. 얼마 되셨어요? 저 6개월 조금 남았어요. 6개월이면 진짜 스승님이시죠. 네. 얼마 되셨어요? 하신지? 저 네. 3개월 3개월? 어떻게 알고 시작했어요? 학교 동아리 동아리에서. 시작해보니까 뭐가 좋은 것 같아요? 튼튼해지는 것 같아요. 튼튼해진 것 같아요. 유망 선수. 와. 어우, 멋있다. 와. 무엇 때문에 클라이밍에 매력에 빠져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잡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잡는 게. 전완근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전완근이 어느 쪽입니까? 여기가. 야, 이게 올라오기 쉽지 않거든요. 와, 그러네요. 와, 혹시 뭐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어떻게 계속 뭐 하겠다는 어떤 뭐. 클라이밍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암벽을 탈 때 소모되는 칼로리가 무려 런닝머신의 2배. 거기다 멋있으면 덤이고요. 자, 지금 홀드 그립 하실 때 유의하셔야 되는 거 항상 홀드 통제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방향성이요. 그렇죠. 시선 처리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자, 홀드가 가지고 있는 이 방향성대로 체중을 실을 수 있으면은 홀드 컨트롤이 쉬워진다고 했죠. 이건 조금 더 어려운 코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일반적인 지금 다른 벽들에 비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각이 많이 주어져 있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딱딱 찍어준 것도 이제 조금 더 올라가신 분들, 중급자분들이 하시는 그런 코스 같기도 한데. 그렇죠. 네, 지금 지정된 홀드만 이용해서 등반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고민도 하셔야 되고 동작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힘을 효율적으로 쓰실 수가 이것도 보니까 있어요.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두뇌 좀 더 빨라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 얼마 정도 이렇게 하시면 제가 보기에 너무 놀라운 동작들인데 가능한 겁니까? 지금 요 정도 이렇게 지금 각도가 주어진 상태에서 몸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금 수월하게 가누는 데에는 저희 센터에서 지도 받으시면은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면 돼요. 반년이 안 돼서. 출발. 아무래도 키가 있으니까 하나를 보너스 준다고 하시는데요. 자그마한 체구로 거침없이 오르는데요. 와, 진짜 잘한다. 그렇지. 마지막 빨간색 끝인데. 저 어떻게 저거? 와, 참. 어머머머머. 그렇죠. 오, 대단해. 진짜 대단해. 진짜 멋있어. 그지? 아니, 얼마나 됐어요? 한 지가? 7개월 반 정도 됐어요. 7개월 반 됐어요? 그 지금 몇 살이에요? 9살이에요. 친구들 많아요? 같이 배우는 친구들? 없어요. 혼자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해요. 아니, 9개월 동안 해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뭐가 좋은 것 같아요? 저가 할 수 있는 게. 응? 저가 이렇게 벽을 탈 수 있는 게. 그래요. 꿈 같은 게 있어요? 요거 가지고 암벽 등반하기 혹시 꿈일까요?
네, 선수하고 싶어요. 아, 선수를 하고 싶어요. 닮고 싶은 롤 모델 선수가 있어요? 누구예요? 아시마 시라이시라고요. 머리는 참는 이름이라서 뭐라고? 아시마 시라이시. 최연소 천재 클라이머로 알려져 있는 일본의 아시마 시라이시 선수. 그보다 더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길 응원할게. 클라이머에도 종목이 또 여러 가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게 있나요? 종목에는 지금 이제 3가지가 있고요. 이제 3가지 먼저 우선적으로 설명드리면, 한 가지가 오늘 지금 해보신 볼더링. 4m 이내에서 안전장비 없이 맨몸으로 등반하는 볼더링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대회나 스포츠 클라이밍 떠올리시면 생각하실 수 있는 거, 장비를 착용하고 수직으로 높이 등반하는 리드 클라이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15m의 국제규격의 벽을 누가 빨리 등반하느냐로 승부를 보는 스피드 클라이밍이 있어요. 그건 TV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네. 와. 무슨 모빌 같아, 사람이. 진짜 시원시원하게 하시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와, 진짜 대단하세요. 예. 홀드라고 하는 우리 특장하죠. 돌멩이들 잡을 때에 하나하나 잡을 때마다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면 떨어지거든요. 그럼 결국은 집중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더 잡념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게 좀 매력적인.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신체 조건이 유리하건 또는 신체 조건이 안 좋건 혹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죠. 마지막 난관, 삼행시만 남았습니다. 뭔 시요? 삼행시요. 암벽장이라고. 암벽장이라고 저희가 급하게 만든 겁니다만은 암벽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드릴게요. 암벽장. 요것만 통과하시면 시간 없이 바로 해야 돼. 알겠습니다. 맞아. 갑니다. 벽. 벽을 탈까? 장난이냐 쳐야지. 오! 야. 다이어트 1등 공신, 유산소와 근력 운동은 물론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맨손으로도 쑥쑥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클라이밍의 매력. 미세먼지가 심하다고요? 봄비가 오락가락하신다고요? 바깥 분들이 힘들다고요? 이럴 때 강력 추천합니다. 뱃살 타파, 실내 암벽 등반 많이 오세요. 우리 아이들은 커서 어떤 일을 하며 미래를 열어가고 있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콩나물처럼 쑥쑥 크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곳으로 가볼까요? 아이들아! 5월이면 더욱 아름다워지는 곳, 장미꽃이 만발한 곡성입니다. 이 장미꽃 왕국에 장미만큼 찬란한 미래를 꿈꾸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곡성 어린이 직업체험관. 꽃보다 예쁘다, 별보다 반짝인다. 누가?